양심 리뷰. 한동안 제가 모니터를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제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럴만한 제품 입수를 했습니다. 저한테 매번 혼나기만 하던 그 삼성 커브드 꼰대 VA 무쇠 밝기조로 삼성이 드디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극찬에 극찬을 받을 만한 개띵장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델명은 S34BG850인데 더 직관적인 네임은 오디세이 OLED G8. 드디어 2D OLED 모니터가 시장에 등장했어요. 반복하지만 이번 제품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강점이 확실한 녀석이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펙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화면의 크기는 34인치, 해상도는 3440에 1440. 삼성 답지 않게 1000R의 공률이 아니라 1800R의 아주 얌전한 공률이 적용됐고요. 패널은 최초로 적용되는 2D OLED가 탑재됐습니다. 거기에 최대 주사율이 175Hz에다가 패널 특성 때문에 응답 속도가 묻혀버린 0.1ms고요. 뱃사의 새로운 규격인 HDR 트루블랙 400인치까지 정말 아주 모범적이고 우더른을 공경하고 매사에 예의 바른 그런 아주 건실한 스펙이에요. 아마 영상 보시는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은 크게 궁금하실 겁니다. LG가 만드는 OLED랑 삼성이 만드는 OLED는 뭐가 다른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주 싹 정리를 끝내놨습니다. 일단 LG 이쪽은 대형화된 OLED 시장부터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OLED TV가 훨씬 더 빨리 보급된 형태인데 그래서 그 480X 같은 모델이 처음부터 막 나온 건 아니고요. 크기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운 좋게 얻어 걸린 경우입니다. 원래 그 77인치 패널 만들고 남은 짜투리 패널로 이거를 한번 팔아볼까 했다가 480X가 초대박이 터졌고요. 시장성을 인지한 LG가 4EC2처럼 더 작은 크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OLED TV를 모니터로 쓰는 소비자들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LG도 TV뿐만 아니라 OLED 모니터 진출하겠다, 제품 내놓겠다 예고된 상황이지만 기존까지는 진짜 이런 모니터만한 크기의 제품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 여기는 또 시작 지점이 정반대입니다. 소형화된 OLED 시장에 조금 더 주력하던 회사예요. 뭐 아시겠지만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OLED 들어간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삼성의 OLED는 살짝 다릅니다. LG가 이 WOLED 방식에서 진화를 하고 있다면요, 삼성은 QD OLED 방식이라서 이 픽셀 레이아웃도 살짝 다르고요. 광원의 구현도 미세하게 달라요. 이걸 제가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편으로는 안 끝나니까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LG는 광원 자체를 화이트로 구현합니다. 빛이 필요하면 이 화이트를 켜고요, 빛이 필요 없으면 이 화이트를 꺼버려요. 이 480X 같이 TV 태생의 제품들의 경우에는 WBGR이라는 아주 변태 같은 레이아웃인데 일반적인 모니터의 3서버 픽셀, 이 RGB 레이아웃과는 완전히 달라서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일부 글자의 색상이 번져 보인다거나 흐릿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패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에 삼성이 밀고 있는 이 QD OLED 이 제품은요, 화이트를 소등점등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모양의 RGB 레이아웃 뒤에 이 파란색 광원을 배치시켜서 그걸 껐다 켰다 하는 방식인데 가독성이 LG의 WOLED보다 좋습니다. BGR 같은 역배열도 아니고요, 이 W 자체도 빠졌고 세모 형태의 구조라지만 이 글자를 확대해보죠. 그럼 텍스트의 명확성이 확실히 이 제품이 더 나아요. 다만 일반적인 모니터 3서버 픽셀의 RGB 레이아웃과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살짝은 떨어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OLED는 이 IPS나 VA처럼 온전한 3서버 픽셀 RGB의 수직 형태 구조로 구성된 제품이 아직 없어요. 뭐 물론 그게 진짜 문서 작업은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냐, 못 써먹을 만한 그런 수준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 가독성 안 좋은 WBGR 480X로요 문서 작업 오지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질감도 생기고요, 불편했는데 이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제가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제품의 가독성 일반적인 모니터에 비하면 구리지만 그게 못 써먹을 수준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비교 대상인 LG의 OLED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나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강조하지만 문서 작업이 위주시라면요, 애당초 이런 걸 사면 안 돼요. 워드, PPT, 엑셀 이런 거 쓰는데 OLED에 175Hz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요? 부자예요? 왜 그런 과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볼터님도 유튜브 본다면서 4090 쓰잖아요. 민수야, 그건 기분이가 다르잖아. 결과적으로 게이밍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콘텐츠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 집중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OLED 패널 명암비고 응답 속도고 태격이고 다 좋은데 부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가 버닌, 그리고 두 번째가 ASBL입니다. 일단 버닌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팩트예요. 네, 버닌에 취약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AS가 무려 3년이에요 3년. 삼성이 팔고 있는 모든 모니터 중에 이번 OLED G8이 가장 긴 애프터 서비스 그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게
좀 미심쩍어서 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AS 보증 범위에 패널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심지어 패널 교체가 리퍼가 아니라 새 패널 교환 정책이더라고요. 이거는 삼성이 이번 QD OLED 칼을 제대로 갈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조적으로 경쟁사 OLED 제품군들 뭐 아직 모니터 쪽은 보증 정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OLED 패널 사용했던 제품군들 중에서 이 3년의 무상 보장 기간과 새 패널 교환 정책 이런 걸 갖고 있던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LG의 그 48CX 같은 TV도 무상 보증이 2년이었어요. 이건 어쩌면은 살짝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삼성이 이 QD OLED의 이 버닝 리스크에 대해서 계산을 제대로 못했고 이 시장 진입 초기에 긍정적인 인상을 만든답시고 약간 무리수를 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보증 정책이나 기간은 제조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뭐 욕만 먹을 뿐이지 리비전이라든가 기재해둔 정보 바꾸는 거 솔직히 그거 자기들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리비전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 있죠. 제가 어디라고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볼타님 그냥 말해주시면 안 돼요? 민수야, 형이 대놓고 말하게 되면 그 기업은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 너는 진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아주 로스야. 로스.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인데 어쩌면 이 제품의 AS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기재해놓은 이 3년 AS의 정보가 바뀌기 전에 구입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AS 기간을 도중에 바꿨어요. 하지만 저는 3년 무상 보증 보고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요. 삼성 모니터들 시리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결국 구매 시기가 정보 변경 이전인 게 확인만 되면 그건 소비자에게 그대로 그 기간 3년 무상을 제공해줘야 돼서 초기 구매자가 되시는 게 어쩌면 현명한 구매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ASBL. 이거는 아마 저처럼 LG OLED TV 쓰셨던 분들은 격하게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OLED 패널을 쓴 제품들은요, 제조사 측이 이 버닝 리스크 맞겠답시고 밝기를 이 강제적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트리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도 참 이 기능 진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웹서핑만 하는데도 이 화면 전체의 밝기가 막 떨어지니까 창 흔들어서 다시 원래 밝기로 원복시켜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이번 OLED 18 드디어 삼성이 해냈습니다. 이번 제품은 ASBL이 SDR 환경에서 250니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걸 최대로 풀어버리죠. 그럼 430니트까지는 풀려요. 그러니까 저처럼 모니터 기본 밝기를 낮춰 쓰는 사람 기준으로는 이 ASBL이 아예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밝기를 낮추는 방식도요, 전체 화면의 밝기를 건드는 게 아니라 이 구역 중에 이거 위험해 보이는 밝기인데? 여기 살짝 위험한데? 그런 곳만 낮춰버리는 아주 재미있고 재치있고 센스있는 그런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어의 범위, 사용자가 OSD 메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배려까지 했다는 건데 진짜 아니 삼성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은 왜 그렇게 욕처먹을지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모니터형 OLED 패널 중에 최고예요. 버닝 우려로 인한 그 보증 범위 측면에서도 최고고요. 실사용에 답답할 수 있는 밝기 제어 관련해서도 이번 제품 완벽에 가깝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극찬이 아깝지 않다고 개띵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장점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 분야에서 올해 최고의 제품으로 등극한 S34BG850의 측정치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명암비입니다. 당연하게도 OLED 패널 모든 밝기와 환경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의 무한에 가까운 명암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VA는 디지털 액자죠. 명암비 합격! 두 번째는 색 온도입니다. 뭐 개인차가 있다지만 6700켈빈 싫어하시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서 6700켈빈과 오차 범위가 단 1.9%, 정말 완벽에 가까운 색 온도와 균일도입니다. 무조건 합격! 세 번째는 색 영역입니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디지털 시네마 표준인 DCI-P3가 무려 99.5%, ARGB로 놓고 봐도요 98.1%, sRGB는 100%가 확인이 됐습니다. 콘텐츠 소비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가독성만 살짝 타협하면 얘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적입니다. 당연히 색 영역 합격! 네 번째는 응답 속도입니다. 이건 솔직히 칭찬을 안 할게요. 제가 OLED는요 오버드라이브 없이도 모든 제품이 0.1ms의 응답 속도가 나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건요 패널빨로 이게 가능해지는데 FPS, 리듬게임, 애정격투 이런 환경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속도 마찬가지로 합격! 다음은 밝기입니다. 삼성 오디세이 일부 모델이 밝기 이슈가 좀 있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SDR 최대 밝기가 442칸델라로 확인됐고요. HDR 피크 상태에서는 991.8칸델라가 측정됐습니다. 지속성 역시도 놀라운데 여러분 이 직선 보이십니까? 놀랍게도 이번 OLED G8은 밝기 저하 이슈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양심 리뷰 진행하면서 전 측정 구간에서 정말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던 최초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합격이 아니라 거의 뭐 명예의 전당이에요. 여러분 좀
좀 지겨우시겠지만 아직 칭찬할 게 또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 이거 칭찬 안 하는데요. 이 녀석 디자인 좀 보십시오. 후면 디자인이 진짜 엄청나게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금속은 아닌데요. 금속 재질의 느낌이 가득한 그런 컬러를 갖고 있고요. RGB LED가 점등되는 구역도 기존 오디세이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앞에서 봐도 선녀인 게 진짜 어디 하나 깔 데가 없어요. 중앙에 로고도 이 도드라지지 않게 은은하게 잘 배치해놨고 크기가 크지도 않습니다. 디자인 욕심부린답시고 뭐 이상한 짓도 안 했고요. 깔끔 그 자체예요. 제품이 이렇게 잘 뽑혔는데 요상한 건요, 다른 제품들은 분명 저기 그 어디야 그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서 막 팔리는데 이 얘는 이거 삼성 고홈에서만 팔더라고요. 요것도 사실 좀 냄새가 납니다. OLED G8이 너무 잘 나와서 혹시나 이 다른 삼성 모니터가 안 팔릴까봐 일부러 숨기고 판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명암빛 쩔죠, 색역 개쩔죠, 응답 속도, 색온도, 균일도, 밝기 뭐 하나 깔 게 없고요. 모든 영역에서 측정치가 1위에요. 게다가 그 경쟁사 OLED에 비해 픽셀 레이아웃이 달라서 가독성도 개선됐죠. 이 버닝 같은 경우도 얘는 3년 무상에 리퍼가 아니라 새 패널 교환 정책, 더군다나 ASBL 같은 밝기 제어 트리거도 선택지를 소비자한테 줬어요. 심지어 그런데 디자인까지 이뻐. 이러면은 그 VA 디지털 액자 오디세이라든가 16대 9 비율 그 볼록 렌즈 커브드 오디세이를 누가 사주겠습니까? 뭐 미니 LED 들어간 제품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걔들 그거 다 거쳐가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번 OLED G8 시장 투하 시작하죠? 그냥 싹 정리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크기랑 해상도 빼고는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마저도 좀 좋게 보자면 구형, 글카로도 감당되는 그런 스펙인 셈이고, 책상 위에 올려두기에 요 34인치 크기, 범용성이 있는 크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참 이 띵작이란 표현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도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도 요약 정리해볼게요. 구매를 추천하는 유형 첫 번째, OLED 모니터가 갖고 싶고 4K 해상도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는 분들. 두 번째, OLED 버닝 대비해서 AS 기간이 긴 제품, 보증이 확실한 제품 찾는 분들. 세 번째, RTX 4090 개같이 비싸서 못 사겠고 나는 한 3090 정도에서 모니터만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 오디세이 G8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칭찬만 해서 볼타 저 새끼 돈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막 이러실 텐데, 여러분 이거 제가 제 양심을 다 건다니까요. 광고 딱지 떼고요, 얘는 진짜 개띵작이에요. 추천 유형에 속하신다면 무조건 구매 각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 유형 첫 번째, 4K 아니면 도저히 나는 쪽팔려서 못 쓰겠다, 못 살겠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UWQHD냐 그러시는 분들. 두 번째, 문서 작업, 워드, PPT, 엑셀 이것만 주구장창 하시고 회사에서 쓸 사무용 모니터 찾는 분들. 세 번째, 21대 9 이제 지겹다, 나는 16대 9의 보편적인 화면 비율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삼성에서 4K로 QD OLED 박은 거 16대 9 비율로 32인치라든가 뭐 더 큰 크기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존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은데 양심 리뷰 역사상 이런 모델은 저도 처음이에요. 특히나 삼성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허구한 날 그 주사율만 높여대고 가변 주사율 범위 하나 못 지키고 스캔라인, 가로줄, 밝기 치팅 뭐 민수한테 맨날 빠따꺼대라고 난리치던 수준이었는데, 이번 제품이 이렇게 뽑혀 나온 이상 경쟁사들 식은땀 줄줄 흘릴 것 같고요. 시장, 지위라든가 주도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OLED 모니터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이번 제품과 견줄 만한 AS 기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메리트를 내세우지 못한다면요, 한동안은 이 QD OLED의 시대,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삼성 천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모니터 3대장 중에 삼성은 1대장입니다.